지금 또 소개해드릴 예술가도요. 자신의 삶에 있었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에요. 실제로 패션 모델이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니키 드 생팔입니다. 프랑스 귀족 가문의 자제입니다. 군수저예요, 쉽게 말해서. 군수저 같은 분이신데 이분에게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12살 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네. 평생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험이 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출을 하고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뭔가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근데 또 이 남편이 이웃집 여자와 바람을 핍니다. 왜 그러는 거야? 참 제가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자, 이후에 이 정신 질환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경쇠약,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그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그런 증세가 나오게 되고 자신의 침대 밑에 칼이랑 가위 같은 걸 막 이렇게 쟁여두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소를 하시나요? 뒷담화요. 괜찮으세요? 뒷담화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기분 좋아져요. 전 좋은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운동하고 쇼핑을 좀 하려고요. 쇼핑. 네, 오히려 저를 좀 더 가꾸려고 노력하는 뭔가 저의 좀 삶의 좀 질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생기는 게 쇼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좋은 또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네.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좀 많이 그러네요.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상처 많이 받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한없이 먹더라고요. 정말요? 단 거, 매운 거, 단 맞아, 거, 맞아. 매운 거를 계속. 근데 먹어야죠, 어느 순간에 먹어야죠. 보면 진짜 잊어버리게 돼요, 그거를. 지금 되게 좋은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실제로 운동은 되게 공감합니다. 진짜 정말. 근데 이제 니키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신병원에 가게 되죠. 정신치료를 받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미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있었던 고통,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을 미술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면서 스스로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네, 이때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하게 돼요. 모든 걸 다 접고요. 파리로 바로 가버립니다. 내가 예술가가 되겠다. 네. 니키는요, 전공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파리에 사실 다 전공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처음엔 되게 주눅이 들었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다 또 이겨냅니다. 대단한 생명력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을 이 미술계에 알리는 독보적인 작품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캔버스에다가 물감 주머니를 넣은 다음에 석고를 씌워요. 그 다음에 총으로 캔버스를 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총을 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이거를 이제 일명 슈팅 페인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분노 표출이 있을까요? 그쵸? 네. 자, 이 보시면은 실제로 캔버스가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니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캔버스가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게 좋았다. 네. 자신에게 고통을 줬었던 사실 남성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 작업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죠. 이 작업은 이 캔버스 작품을 보는 것을 넘어서 사실 총을 쏘는 행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퍼포먼스 행위예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이 니키 드 생팔이 파리 미술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지점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자신의 분노와 고통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해서 물체로 표현해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진정으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 니키의 정신세계가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니키라는 사람이 만들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여인상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나나라는 여인상입니다. 자, 이거 있는 것 많이 보셨죠? 화사해졌는데요? 네, 많이 화사해졌죠. 동작들도 뭔가 되게 신나고 춤추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마냥 기쁘고 황홀하고 환희에 찬 그런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조각상들이 다 몸이 이렇게 좀 풍만해요. 네. 한 군데씩 뭔가 그렇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네.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어요. 진짜 네. 엉덩이가 이만해요. 그렇죠. 이렇게, 엉덩이가 네. 이만합니다. 네. 네, 맞아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 원시 조각상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네. 자, 이 작품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니키드 생팔은 전통적인 여인상을 파괴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네, 실제로 이 니키가 이런 걸 기획한 것도 자신의 친구 중에 임신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임신한 자기 친구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나나상을 설계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니키가 이런 여인상을 만들기 전에 여성 누드를 그린 조각상이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S라인에 군살 하나도 없고 팔등신에 이러한 조각상들 딱 떠올려지시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니키는 그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성의 모습이 실제로 그런가? 내 곁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은 그렇지만은 않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강한 여성상의 모습을 이 나나에 이입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감정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건강한 여성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나나라고 하는 건 결국엔 니키 자신을 이입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나나라는 조각상을 보시게 됐을 때 제가 여기서 뮤직비디오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뮤직비디오 하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시죠. 좋아요. 뮤직비디오. I know what I am. I know what I want. I never gonna change. I never gonna trade. 지금 보시면은 좀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네. 랩하고 있는 아름 씨 옆에서 조각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뮤직비디오 딱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나나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았나 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던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노래 가사, 노랫말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 주제가 BTS 앨범의 핵심 컨셉이랑 같죠.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이제 메시지가 가사말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나나 조각상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나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게 거리감이 좀 느껴지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순수 미술에서 나왔던 작품들의 새로운 시각 세계들이 대중문화 콘텐츠에도 굉장히 많이 응용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 세계를 열어주고 또 있는 부분들도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재밌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정말 마지막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이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 작품이에요. 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저렇게 커요? 네, 저렇게 큽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혼입니다. 혼. 네, 스웨덴어로요. 그녀를 의미해요. she. 네, 그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니키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조각상을 만들겠다. 남자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조각상을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작품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각상이 정말로 기똥차고 창의적인 게요. 잘 보시면은요. 전시장을 갓 마주쳐서 누워 있는데 다리를 벌려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쉽게 말해서 관객들이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자궁 속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정말 재밌어요. 거기에 우유바, 네, 우유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체 관측대가 있었고요. 영화관이 있었고요. 미술관이 이렇게 있는 방식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away until I'm there. Move all day and I never get tired. Move all day and I never give up. Move all day. 실제로 이 작품의 관객으로서 여기 들어갔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마치 내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 같은 체험을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서 여성의 성이라고 하는 것,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어떤 거지? 내가 태아로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느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니키는 그런 얘기를 자신의 시각 언어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니키드 생팔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20년 동안 그 작업한 최후의 걸작이 있어요. 그 걸작이 뭐냐면 타로 공원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공원이요? 네, 실제로 공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태리에 토스카나 지방에 카발비오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차를 타고 조금 가시면은요 타로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대해요. 타로 카드를 모티브로 해서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마치 모자이크 기법으로 일일이 다 반짝반짝거리는 모자이크를 붙이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 기획하고 설계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려 20년 동안 지속을 하게 되고 자신이 작품을 판매해서 번 모든 돈들을 거기다 다 쏟아붓게 돼요. 그러한 과정에서 최대한 이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서 가구 디자인한다든지 상품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면서 그 돈으로 그 가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든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탈리아 가시면 한번 가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그때 탈옥원 작업을 하면서 폴리에스테르를 계속해서 흡입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를 조금만 흡입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 항상 그게 일상에서 있다 보니까 그 독성이 아. 네, 이제 만성이 되게 돼서 나중에는 폐가 너무 약해져요. 네,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게 되면서 사실 그게 사망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뭉크, 니키, 그다음에 프리다 칼로 이들의 예술 세계를 보게 되면요. 결국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그 미술가의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술 이론을 들춰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체감을 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인간이 행위를 하는데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살아있는 생명체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생명체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술 작품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신적 똥이에요, 그냥. 똥? 정신적 똥입니다, 미술 작품은. 우리가 고상하게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다 얘기하는 거지 정신적 똥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하죠. 그것처럼 예술가들은 그거를요 눈에 보이는 물체로 배설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똥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미술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미술 작품이 좀 한꺼풀 벗겨지시나요? 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느끼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물체로 만드시잖아요. 그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술 작품입니다. 니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정말 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한 가지만 이 세상에 던지고 싶다면 어떤 걸 던져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걸 나만의 색깔, 나만의 개성으로 표현해낸다면 그건 정말 좋은 예술 작품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I'll be on my own, feeling frightened of the things that I don't know. When tomorrow comes, tomorrow comes, tomorrow comes. And though the road is long, I look up to the sky. And in the dark I found, I hope that I won't fly. And I sing along, then I sing along.